그러니까 예전엔 전화기가 전화하는 정도하고 문자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이제 전화기가 컴퓨터를 대체하는 그 전화기 안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깔리고 웹브라우저도 깔리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대체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쪽 운영체제 개념으로 쭉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존의 알렉사라든가 애플의 시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OS를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린다든가 또는 어떤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80년대 PC 운영체제, 요때 이제 나왔던 IBM PC라는 게 이게 사진이에요. 모니터도 요만했고 텍스트로 된 모니터였고 이게 이제 본체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요즘 보면은 이제 CPU가 64비트 이런 128비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몇 비트 컴퓨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컴퓨터에서 기본으로 다루는 워드라는 단위예요. 64비트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한 번에 데이터를 다루는 게 64비트를 한 번에 갖고서 64비트짜리 연산을 CPU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다니는 기본 단위가 이제 64비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치면은 이게 8차선 고속도로다, 2차선 고속도로다, 이런 셈이에요. 근데 요 당시 처음 날 때는 이 PC가 8비트였어요. 8비트, 16비트. 그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메모리가 지금 몇 기가 얘기하는데 기가가 아니라 16K, 640K, 이게 1000K가 1메가거든요. 근데 메인 메모리가 1메가가 안 됐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16K 요 정도였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기본으로 딸려있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따로 사야 돼요. 하드디스크를 쓰려면은. 따로 사야 되는데, 하드디스크 용량이 지금 요즘 나오는 거는 최소한 128기가에서 1테라까지 나오는데, 이때는 1메가에서 10메가가 안 됐어요. 1000메가가 1기가인데, 그러니까 1기가에 한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플라피 디스크라는 걸 여기 플라피 디스크 삽입하는 애인데, 플라피 디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종이처럼 이렇게 네모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얇은 플라스틱 판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플라피 디스크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플라피 디스크가 막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해요. 지금은 이제 USB로 다 대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때 용량이 16K 바이트, 그리고 점점 발전해서 큰 게 한 1메가바이트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열악하게 PC가 나왔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획기적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IBM PC가 나오면서 요 안에 이제 돌아가는 OS가 PC-DOS, MS-DOS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MS 윈도우즈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MS-DOS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윈도우 R 한 다음에 CMD 하면 커맨드 창 해가지고 도스 창 나오죠. 그게 이제 도스예요. 그게 도스인데 초창기 도스가 아니고 그 이후에 많이 발전한 도스죠. 초창기에 이게 도스였고 굉장히 이게 OS도 아니고 그냥 요거 컨트롤한 프로그램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PC가 나오면서 이제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기존의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는 회사 업무 전용 프로그램 해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사무 업무나 이런 것만 처리했는데 이 PC가 나오면서 이 PC 갖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개인이 이제 개인 업무용으로 주로 PC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용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OS 윈도우즈 있죠. 윈도우라는 것도 이때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OS라는 게 이런 텍스트로만 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할 때에 리눅스의 터미널 쓰듯이 그런 식인데 PC는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쓰니까 쉽게 쓰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그런 거를 이제 명령을 주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윈도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워드 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때 전부 다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조만간 이게 한 90년대 넘어가면서는 메인프레임보다 이 PC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프트웨어 벤처 붐이 일기 시작했고 80년대 초반부터 중반 이후로 가면서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79년인가 80년인가 이때 창업을 한 회사죠. 그때 이제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80년대 후반에
한국컴퓨터, 핸디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로 이제 창업이 되기 시작한 거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는가, 그 스토리 아세요? IBM에서 1979년에 PC를 처음 만들고 여기 들어가는 도스 OS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스를 이제 그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도스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디지털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DR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DR 도스를 이제 여기다 채용을 하려고 IBM이 이제 불렀어요. 그 회사를. 그러니까 디지털 리서치 포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부르고, 부른 게 아니라 갔다. 그러니까 IBM에 있는 게 담당자가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 회사가 규모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고. 근데 디지털 리서치를 찾아갔을 때는 디지털 리서치가 이 IBM PC가 무슨 컴퓨터냐. 저거는 뭐 저기 우리가 도스 시스템 넣어봤자 뭐 사업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홀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굉장히 홀대를 했는데, 그 뒤에 그럼 이제 차선책으로 찾아간 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갔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에 신생 벤처기업으로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굉장히 눈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뭐 굉장히 극진하게 뭐 대우를 하고 굉장히 뭐 좋은 조건으로 이제 잘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IBM하고 계약이 되면서 거기에 IBM PC 도스, 이 PC 도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OEM으로 납품한 도스죠. 그래서 PC 도스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 IBM PC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속도로 퍼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권을 가져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OS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했으니까 그 O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돌아가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쭉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윈도우즈도 처음에는 여기 도스로 부팅을 하고 OS로, 여기서 내가 윈도우를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윈이라는 커맨드를 치면은 윈도우가 떠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도스는 없어지고 아예 처음 컴퓨터 키면서부터 윈도우가 먼저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윈도우가 이 OS 시장을 대치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80년대 창업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아직까지도 보면 한 뭐 10년 이상 세계 최고의 갑부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 재산이 아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그 90년대 중후반에 한 50조 정도 됐다 그래요. 빌 게이츠 재산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불과 한 그 80년 창업을 해가지고 한 2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었고, 그 당시 저도 99년 요때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하면은 스탁 옵션을 줬는데, 주식이 1년에 2배, 최소 2배에서 4배가 올라요. 1년에 주식이 4배가 오르면은 2년이면은 8배가 아니라 4 곱하기 4니까 16배예요. 그쵸? 그 3년이면은 16 곱하기 4 하니까 100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되면 한 수백 배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주식 받은 게. 그래서 그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초창기에 근무했던 사람은 2000년 이때 한참 주식 올라갔을 때에 스탁 옵션 행사한 게 막 100억이 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50조,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만큼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벤처 붐도 이때 한참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게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좀 닷컴 붐이 좀 꺼지고 그러면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시들해졌다가 최근에 미국은 다시 소프트웨어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4차 산업인이 모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발전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소프트웨어고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연봉이 제일 높다 그래요. 아마 최소한 그 연봉이 2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은 2억 이상 되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그 일반 다른 직종보다 몇 배가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하기가 힘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뭐 인기 있는 직종이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전공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대우를 이제 받아가는 것 같아요. 대우를 받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좀 그 두 개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C 프로그램 엔지니어예요. C++ 엔지니어. 그래 C++ 프로그램을 해야지 어떤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의 복잡한 부분을 개발할 수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력 그
좀 만들어지는 인력들이 보면은 C 뿔뿔 잘하는 사람은 좀 드물고 C 뿔뿔도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걸로 이제 시스템 뭐 통신을 건드린다든가 시스템을 건드린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어떤 뭐 기껏 해봤자 뭐 자바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 요 정도 이제 간단하게 하는 정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일당백을 진짜 할 수 있는 분야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0사람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요즘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진짜 열심히 하면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우받을 수 있고 또 그 정도 실력을 갖추면은 언제든지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그 외국 기업 취업하려면은 언어나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면은 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C가 이제 나와서 80년대 이렇게 쭉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90년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처음 나오고요. 이 네트워크가 처음 났을 때는 PC보다 비쌌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 네트워크 카드도 아니고 PC 통신이라 그래가지고 전화 모뎀 연결해가지고 전화선을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이걸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통신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죠. 그래서 요새 BPS 얘기하죠. 요즘 이제 그 기가된 인터넷 깔리면은 요새는 1기가 BPS까지 얘기도 하는데 보통 한 100메가 BPS 이상 나오죠. 가정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 속도가. 근데 이때 이제 그 전화선 이용할 때는 2.4K BPS, 뭐 960 BPS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데이터 한번 받으려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받아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거죠. 그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90년대 이 네트워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OS가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때 나온 개념이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기존의 컴퓨터라는 건 컴퓨터 한 대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는데 이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고 서버 컴퓨터가 있어요. 서버 컴퓨터는 하나가 있고 여기 네트워크로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모든 이게 웹에서 그 동작하는 거는 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에요. 우리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 프로그램을 여기서 실행을 시키죠.